팥죽 할멈과 호랑이. 백희나 그림, 박윤규 글, 시공 주니어 출판사. 이 책은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멈이 살았어. 맛난 팥죽을 팔팔팔 잘도 끓여서 팥죽 할멈이야. 산밭에 아지랑이 아롱아롱 피어오르는 어느 봄날이었어. 팥죽 할멈이 팥밭에서 김을 매는데 글쎄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거야. 어흥, 할멈을 꿀꺽 잡아먹어야겠다. 할멈이 얼른 말했어. 호랑아, 나 죽는 건 괜찮지만 나 죽으면 이 맛난 팥은 누가 거두겠니? 눈 내린 겨울날 너도 먹을 거 없을 때 맛난 팥죽이나 실컷 먹고 나서 꿀꺽 나를 잡아먹으렴. 그게 좋겠구나. 어흥.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 쨍쨍 여름이 지나고 달빛 휘영청 한가위도 지나고 펄펄 눈이 내려 산도 들도 새하얗게 덮인 동짓날이 되었어. 팥죽 할멈은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팔팔팔 끓이면서 꺼이꺼이 울었어. 그때 알밤 하나가 폴짝폴짝 통통 찾아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맛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알밤은 후루룩 다 먹고는 아궁이 속에 쏙 숨었어. 그 다음엔 자라 한 마리가 엉금엉금 척척 기어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맛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자라는 후루룩 다 먹고는 물동이에 풍덩 숨었어. 그 다음엔 물지똥이 질퍽질퍽 탁탁 들어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맛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물지똥은 후루룩 다 먹고는 부엌 바닥에 벌렁 드러누웠어. 그 다음엔 뾰족뾰족 송곳이 깡충깡충 콩콩 뛰어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맛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송곳은 후루룩 다 먹고는 물지똥 뒤에 슬쩍 숨었어. 그 다음엔 돌절구가 덜렁덜렁 쿵쿵 걸어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만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돌절구는 후루룩 다 먹고는 부엌문 위로 척척 올라갔어. 어라? 이번엔 멍석이 대굴대굴 척척 굴러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만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멍석은 후루룩 다 먹고는 부엌 앞에 주르륵 펼치고 누웠어. 그 다음엔 지게가 공중공중 껑충 달려왔어. 할멈, 팥죽 할멈, 뭐 때문에 우는 거유?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에구, 어찌할꼬. 만난 팥죽 나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이 척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니 지게는 후루룩 다 먹고는 마당 감나무 옆에 척 숨었어. 자, 다음엔 누가 올까? 뿔싸? 저게 누구야? 드디어 집채만한 호랑이가 저벅저벅 킁킁 찾아왔네. 아흥,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으러 왔다. 호랑아, 날씨가 너무 차니 아궁이에서 몸부터 녹이렴. 맞아. 입이 얼어 먹지도 못하겠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궁이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았거든. 그때 아궁이 재 속에 쏙 숨어있던 알밤이 껍질을 뻥 터트리며 튀어올라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먹였어. 아이쿠 눈이야! 호랑이는 물동이에 얼굴을 첨벙 쳐박았어. 그러자 자라가 코를 꽉착 깨물었어. 아이쿠 내 코! 깜짝 놀란 호랑이는 뒤로 물러서다가 물지똥에 줄떡 미끄러져서 벌러덩 쿵 넘어졌지. 그때 송곳이 발딱 일어나서는 끼끼놈! 하며 호랑이 똥구멍을 꽉 찔러버렸어. 깜짝 놀란 호랑이가 펄쩍펄쩍 뛰어 도망가려니까 돌절구가 뚝딱 떨어졌어. 머리를 맞은 호랑이는 꽥 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졌지. 멍석이 잽싸게 호랑이를 둘둘둘 말아버리니까 지게가 호랑이를 덜렁 치고 공중공중 껑충 달려가서는 깊고 깊은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단다. 깊고 깊은 산골에 사는 팥죽 할멈은 맛난 팥죽을 팔팔팔 잘도 끓여서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대인 글, 최숙희 그림, 보림 출판사. 옛날 깊은 산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여름날 할머니는 팥밭을 맸어요. 팥밭 한 고랑을 메고는 에고 힘들어. 팥밭 두 고랑을 메고는 에이구 힘들어. 팥밭 세 고랑을 메고는 에고 힘들어.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이쿠, 아이 사람 살려.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며 말했어요. 배가 고프니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아, 제발 살려다오. 할멈, 살고 싶으면 나랑 밭매기 내기 하자. 할멈이 이기면 내가 이 밭을 다 매주고 내가 이기면 할멈을 잡아먹고. 할머니는 할 수 없이 호랑이와 밭매기 내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풀 한 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밭 한 고랑을 뚝딱 다 맸어요. 할머니가 풀 두 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밭 두 고랑을 뚝딱 다 맸어요. 할머니가 풀 세 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밭 세 고랑을 뚝딱 다 맸어요. 호랑이는 내기에 이기자 할머니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이제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호랑아, 이렇게 밭을 많이 심었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이 밭을 가꾸겠냐? 이 밭을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 맛있는 팥죽을 쑤어주마. 그때 가서 날 잡아먹으렴. 맛있는 팥죽을 준다고? 좋아. 그럼 그때 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는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름 내내 가꾼 밭을 거두었어요. 할머니는 가마솥 가득 팥죽을 쑤었어요. 팥죽을 쑤어 놓고 보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온다는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알밤이 대굴대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알밤에게 팥죽을 한 그릇 주었어요. 알밤은 팥죽을 먹고 나서 아궁이 속에 숨었어요. 할머니가 또 엉엉 우는데 자라가 찰박찰박 기어왔어요. 개똥이 철떡철떡 다가왔어요. 송곳이 콩콩콩콩 튀어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운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팥죽을 듬뿍 주었어요. 자라는 팥죽을 먹고 나서 물독 속에 숨었어요. 개똥은 팥죽을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엎드렸어요. 송곳은 팥죽을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섰어요. 할머니가 또 엉엉 우는데 절구가 쿵덕쿵덕 뛰어왔어요. 멍석이 털썩털썩 다가왔어요. 지게가 어정어정 걸어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운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팥죽을 듬뿍 주었어요. 절구는 팥죽을 먹고 나서 문 위로 올라갔어요. 멍석은 팥죽을 먹고 나서 앞마당에 누웠어요. 지게는 팥죽을 먹고 나서 마당 한 구석에 섰어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 안에서 슬프게 울었어요. 이윽고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러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방 안이 캄캄하자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지.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있으니 좀 가져오너라. 호랑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호랑이는 불씨를 찾으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 누나를 딱 때렸어요. 따가워! 호랑이는 눈에 재가 들어가서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물독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손을 꽉 깨물었어요.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뒤로 펄쩍 뛰다가 바닥에 있던 개똥을 밟았어요. 호랑이는 쭈루룩 미끄러졌어요. 그러자 바닥에 꼿꼿이 서 있던 송곳이 호랑이 엉덩이를 푹 찔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부엌 문을 나서자마자 절구가 떨어지며 호랑이 머리를 쿵 쳤어요. 호랑이는 앞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멍석은 호랑이를 또르르 말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지게는 멍석을 지고 한강으로 갔어요. 지게와 멍석은 호랑이를 한강에다 풍덩 빠뜨렸어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답니다. 재치와 슬기로 엮은 이야기 토끼의 재판. 글 심정인, 그림 신경란, 아람 출판사. 아지랑이 아른아른 피어나는 어느 봄날, 한 나그네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숲길을 지나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흥, 어흥. 어디서 나는 소리지? 호랑이 소리 같은데. 나그네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지. 어흥, 어흥. 호랑이 소리가 맞구먼. 몹시 슬피 우는 것 같아. 무슨 일일까? 나그네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어. 어흥, 어흥. 소리는 커다란 구덩이에서 나오고 있었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야. 호랑아, 거기서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게냐? 나그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먹잇감을 구하러 나왔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지 뭡니까? 그거 참 딱하게 됐구나. 하지만 너를 구해주면 내가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그럴 리가요.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정말 잡아먹지 않겠단 말이지? 약속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호랑이는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며 부탁했어. 나그네는 호랑이가 가여웠어. 그래서 호랑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 이쪽 저쪽 두리번 둘러보니 글쎄 호랑이를 구하기에 딱 좋은 통나무가 있지 뭐야. 나그네는 구덩이에 통나무를 내려주며 말했지. 자, 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너라. 덥석 영지기 영자 낑낑 영지기 영자 낑낑 바동바동 포둥포둥. 아이고 살았다.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후유 한숨을 내쉬었어. 그럼 나는 이제 가보겠네. 나그네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일어섰지. 가긴 어딜 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아니,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나는 사람과 한 약속은 지킬 생각이 없어. 사람들도 구덩이를 파서 우리를 잡아가잖아. 사람은 다 나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잡아먹어도 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나그네에게 막 달려드는 참이었어. 잠깐만. 그럼 우리 누군가에게 딱 3번만 물어보자. 모두가 날 잡아먹는 게 옳다고 하면 순순히 잡아먹히마. 어차피 모두 내 말이 옳다고 할걸? 까짓거. 그러지 뭐. 나그네는 두리번거리다가 황소를 발견하고는 물었어. 황소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단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겠다는구나. 너무하지 않니? 우물우물 풀을 뜯어먹고 있던 황소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어. 너무하긴 사람이 더 너무하지. 사람들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는 결국 잡아먹잖아. 그러니 호랑아, 어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렴. 소는 큰 눈을 끔뻑끔뻑하며 호랑이 편을 들었어. 호랑이는 조아라 펄쩍 뛰며 입맛을 쩍쩍 다셨지. 이번에는 말없이 서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보았어. 소나무야, 너도 내가 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는 거 봤지? 그런데도 사람은 다 나쁘다며 날 잡아먹겠대. 호랑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무렴 호랑이 말이 맞고 말고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우리를 도끼로 찍어서 아프게 하지. 그러고는 뜨거운 아궁이에 밀어넣어 땔감으로 쓰잖아. 그러니 호랑아,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신이 난 호랑이는 콧구멍을 벌름대며 좋아했어. 겁에 질린 나그네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 이제 나는 곧 잡아먹히겠구나. 이를 어쩌나. 바로 그때 숲에서 깡충깡충 토끼가 뛰어나왔어. 토끼를 보자 나그네는 풀죽은 목소리로 물었지. 토끼야, 토끼야, 영리한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했단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겠다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니?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도 지지 않고 말했어. 토끼야,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서 우리를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은혜 따위 갚을 필요가 없어. 안 그래?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그거 참, 얘기만 듣고는 누가 옳은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내 눈으로 보면 좋을 텐데. 호랑이님, 처음에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그야 뭐 어렵지 않지. 호랑이는 보란듯이 펄쩍 뛰어올라 구덩이로 몸을 날려 쿵 하고 빠졌어. 그러고는 소리쳤지. 잘 보아라. 휴, 우당탕. 내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그네가 이 통나무로 날 구해준 거지. 자, 나그네, 아까처럼 나를 꺼내보라고, 어서. 이때 토끼가 나그네 귀에 가만가만 속삭였어. 나그네님, 어서 저 통나무를 치워버리세요. 나그네는 통나무를 멀리 던져버리며 호랑이에게 말했지.
꺼내주면 날 잡아먹을 게 뻔한데 내가 널 또 구해주겠니? 화가 난 호랑이는 으르렁 소리쳤지. 뭐라고?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토끼야, 내가 날 좀 꺼내다오. 하지만 토끼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 나도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할 마음이 없답니다. 호랑이님, 거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렇게 나그네는 토끼의 꾀덕에 살 수 있었어. 토끼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너는 훌륭한 재판관이야.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뭘요?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혼 좀 나봐야 돼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토끼는 기다란 귀를 팔랑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어. 아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절대 잡아먹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약속할게요. 아우. 산골짜기에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며칠이나 울려 퍼졌어. 그 뒤 호랑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글 구민의 그림 이희타. 출판사 기탄 동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고개 넘어 부잣집에 잔치 준비를 도우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누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본 뒤에 엄마 손이 맞으면 열어주렴. 알았지?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몇 번이나 단단히 이르고 서둘러 고개 넘어 부잣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광줄이 가득히 맛난 떡을 받았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꼬불탕 첫째 고개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냠냠 맛있게 먹고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어요. 꼬불꼬불 둘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꼬부랑꼬부랑 셋째 고개에서도 꾸불텅 넷째 고개에서도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어느새 어머니는 꾸불꾸불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지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제는 떡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너라도 먹어야겠다. 어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어머니 옷을 걸쳐 입고 어머니 머릿수건을 둘러쓰고 호랑이는
얼씨구 절씨구 신이 났어요.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 오시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오누이의 집으로 호랑이는 슬렁슬렁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오누이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쉰 소리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더니 힘들어서 그렇단다. 그럼 문틈으로 손을 한번 넣어봐요. 호랑이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더니 부르터서 그렇단다. 누이 동생이 호랑이의 말에 깜빡 속아서 오빠가 말리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어이쿠, 방으로 쓱 들어온 건 어머니 옷을 빼앗아 입은 호랑이였어요. 오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재빨리 꾀를 내었어요. 엄마, 동생이 똥이 마렵대요. 똥이 마려워? 그럼 방에다 누워라. 안 돼요. 방에다 누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래? 그럼 뒷간에 가서 얼른 누고 와라. 네,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냉큼 일어섰어요. 화닥닥 후닥닥. 오누이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와 우물가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오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오누이가 도망친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가 바람처럼 뒤쫓아왔어요. 호랑이는 두리번 오누이를 찾아다니다가 나무 아래 우물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여기 숨었구나.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낚시로 낚아낼까? 조리로 건져낼까? 호랑이의 말에 누이 동생이 그만 호호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번들번들 윤기 나는 참기름을 내 발에 발랐지요. 쭈루룩 화당, 쭈루룩 화당.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이번에도 오빠가 대답했어요.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또 부엌으로 달려가서 반들반들 윤기 나는 들기름을 내 발에 모두 발랐지요. 쭈루룩 꽈당, 쭈루룩 꽈당. 미끌미끌한 들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저런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홈을 밟고 올라오면 되지. 누이 동생이 호랑이를 보고 깔깔 웃다가 그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어요. 쿵!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한 발, 두 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깃둥, 어깃둥. 어흥, 어흥. 호랑이는 점점 다가왔어요. 바들바들, 부들부들. 오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지요. 오누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것을 본 호랑이도 두 발을 모아 빌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꾸로 말했지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헌 동아줄이었거든요.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쿵 떨어졌어요. 참, 수수가 빨간 것은 그때 호랑이 궁둥이에서 나온 피가 수수를 붉게 물들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며칠 뒤 누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나하고 바꾸자. 그 뒤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비추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글 송재찬, 그림 이은천, 출판사 기탄도. 산속에서 호랑이가 어흥어흥. 아이고 배고파. 어흥. 산속 동물들은 꼭꼭 숨었어요. 오들오들 떨며 꼭꼭 숨었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지? 그럼 오늘은 좀 멀리까지 가볼까? 산을 내려온 호랑이는 어느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두리번 마당에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으앙으앙 방 안에서 아기가 울었어요. 아가 뚝 호랑이 온다 뚝. 내가 온 걸 귀신같이 알아챘네. 보통 사람이 아니군. 조심해야지. 호랑이는 조심조심 창문으로 다가가서 살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아가, 울지 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단 말이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울지 마, 뚝. 아기와 엄마의 그림자가 창에 환히 비쳤어요. 아니, 내가 잡아간다고 해도 발버둥을 치며 우네. 이 산중의 왕 호랑이를 뭘로 보고 저놈을 그냥. 호랑이가 어흥하며 아빠를 내밀려고 할 때였어요. 옛다. 곶감 여기 있다. 자, 이제 뚝. 엄마의 말에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곶감이 대체 어떤 놈이지? 곶감이란 소리를 듣고
저놈이 울음을 뚝 그치네. 곶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지. 에구, 곶감이 오기 전에 얼른 내빼야겠다. 호랑이는 겁이 나서 달아나려 했지만 부들부들 떨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곶감, 곶감, 무서운 곶감. 호랑이는 정신없이 뒷걸음질 치다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갔어요. 소는 깊은 잠에 빠져 쿨쿨 자는데 호랑이는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었어요. 그때였어요. 외양간 안으로 한 사람이 쓱 들어왔어요.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지요. 소도둑은 컴컴한 외양간 안에서 두 손으로 더듬더듬 소를 찾았어요. 에? 이게 뭐지? 소도둑의 손에 잡힌 것은 호랑이의 궁둥이였어요. 아하, 이 보동보동 살찐 송아지로구나. 소도둑은 흥이 절로 났어요. 얼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목에 밧줄을 걸었지요. 아이고, 무서운 곶감이로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호랑이는 무서워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덤비면 곶감이 나를 한 입에 삼키겠지. 호랑이는 소도둑이 이끄는 대로 잠자코 끌려갔어요. 집주인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지. 어서 송아지를 타고 내빼야겠군. 소도둑은 호랑이 목에 건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이를 어째.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무슨 송아지가 이렇게 크지? 이건 송아지가 아니고 호랑이? 소도둑은 가슴이 쿵쾅쿵쾅, 손발이 와들와들, 온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곶감이 나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곶감을 떨어뜨려야 해. 호랑이는 산으로 냅다 뛰어갔어요. 밧줄을 놓치면 나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거야. 소도둑은 밧줄을 더욱더 꽉 붙들었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도둑은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캑캑거리며 커다란 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어요. 소도둑은 재빨리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붙잡았지요. 살았다! 호랑이를 따돌렸다! 만세! 만세! 신이 난 소도둑은 나무구멍 속으로 꼭꼭 숨었어요. 살았다! 곶감을 떨어뜨렸다! 야후! 야후! 신이 난 호랑이는 깊은 산 속으로 꼭꼭 숨었어요.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호랑이 아저씨, 무슨 일로 야호 야호 소리를 지르세요? 토끼로구나. 말도 마라. 이 호랑이가 곶감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단다. 응? 곶감이라니요? 곶감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이런? 그 무서운 곶감을 어떻게 쳐다보니? 너 같은 겁쟁이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 나니까 던져놓고 도망쳤지. 에이, 호랑이 아저씨도 참. 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 곶감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데요? 얘기? 이 곶감 놈이 뭐야?
곶감님, 이라고 해. 욕하다가 잡아먹혀. 호랑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껏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토끼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나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오? 사람이잖아? 토끼는 하하 웃으며 호랑이에게 돌아왔어요. 호랑이 아저씨,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곶감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빨리 내려가서 잡아먹어버리세요. 토끼는 잘난 척 깡충깡충 앞장섰어요. 호랑이는 그래도 겁이 나서 토끼 뒤를 비실비실 따라갔어요. 호랑이 아저씨, 빨리 와요. 곶감, 아니 사람이 숨어있는 구멍을 내 엉덩이로 꽉 막아놓았어요. 안에 있던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안 돼. 소도둑은 겁이 덜컥 나서 토끼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내 꼬리! 놔! 내가 뭘 했어?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했잖아! 호랑이는 멀리 도망쳤어요. 나도 살아야 해. 온 힘을 다해 당겨보자. 토끼가 이앗이앗.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의 꼬리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살았다! 만세! 토끼는 아픈 줄도 모르고 만세를 부르며 달아났어요. 토끼 꼬리가 왜 뭉퉁해졌는지 이제 알겠지요? 효성 깊은 호랑이. 글 이은재, 그림 전병준. 기탄 동화 출판사.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부지런히 땔감을 해다 팔아서 늙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어머니, 나무 한 짐 후딱 해올게요. 오냐, 요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니 조심하렴. 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꼬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나무꾼 뒤를 따라갔답니다.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쿵쿵 도끼질을 하기에 바빴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흥! 전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휙 뛰쳐나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 없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눈앞이 어질어질, 가슴이 쿵쾅쿵쾅. 나무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입을 쫙 벌리고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어머니! 나무꾼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한 가지 꾀가 퍼뜩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형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호랑이는 멀뚱멀뚱 바라보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네, 이놈! 너는 사람이고 나는 짐승인데 내가 어찌 내 형님이란 말이냐?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오래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형님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형님이 호랑이로 변하는 꿈을 꾸셨다더니 참말이네요. 형님! 나무꾼은 정말 형을 만난 듯 꺼이꺼이 울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형님, 호랑이가 되시더니 아유, 사람이었을 때의 일을 모두 잊으셨군요. 내가 사람이었다고? 그게 정말이냐? 호랑이는 나무꾼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나무꾼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형님, 저와 함께 집으로 가요. 밤낮으로 형님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계시다니.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우야, 내가 너를 몰라보고 큰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나도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오히려 날 보고 크게 놀라실까 걱정이다. 그러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효도를 했다오. 네, 형님, 꼭 형님 목까지 효도를 다 할게요. 나무꾼은 큰절을 하고는 불이 나게 산 아래로 내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람? 나무꾼의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고맙구나. 어머니도 좋아서 벙실벙실 웃었어요. 그때 산 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제 그 호랑이가 놓고 간 게로구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그 뒤로도 사슴, 토끼 같은 짐승들을 계속 물어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그것들을 팔아 좋은 집도 사고 예쁜 각시와 결혼도 했어요. 어머니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어요. 호랑이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지.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형님처럼 느껴졌어요. 몇 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무꾼은 목 놓아 울었어요. 저 멀리 산에서는 호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답니다. 그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면 좋으련만. 나무꾼은 진짜 형님을 생각하듯 호랑이를 그리워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머니 무덤에 가봐야겠다.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갔어요. 볕이 잘 드는 무덤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무덤 옆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훌쩍 벗어던지고 달려갔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눈 좀 떠보세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울먹였어요. 형님, 어쩌다 이렇게 야위셨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호랑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울지 마라, 아우야. 나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어머니께 효도도 제대로 못한 이 불효자식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래도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뵐 때가 좋았다. 그땐 사냥을 하는 게 마냥 신이 났는데. 호랑이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형님! 형님! 나무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주었어요. 형님, 이젠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어디에선가 호랑이가 고맙다며 어흥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 나무꾼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와 호랑이의 무덤을 돌보면서 살았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글 박혜원, 그림 사석원. 기탄 동화 출판사. 옛날 금강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는 먹성이 아주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먹었어요. 어흥, 또 배가 고프군. 호랑이는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어슬렁어슬렁 산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숲속에 슬그머니 몸을 숨겼지요. 이 산에 큰 호랑이가 산다니 서둘러야지. 소금 장수는 젠걸음으로 산을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사는 산이라서 그런가? 숲을 마저 얼룩덜룩 하군 그래. 허허허. 그때 벼락치듯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꼼짝 마라. 세상에, 수풀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였던 거예요.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호랑이는 소금 장수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대체 여기가 어디지? 소금 장수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캄캄한 게 벌써 밤인가? 이 질퍽한 건 또 뭐야? 소금 장수는 더듬더듬 헤매고 다니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쿠, 호랑이 뱃속이로구나. 그때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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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얼마 뒤에 움직임이 멈추었어요. 구석에 처박혔던 소금 장수는 겨우 숨을 돌렸지요. 소금 장수가 일어나는 순간 어디에선가 철퍼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사람의 말소리도 들렸어요. 아이쿠, 호랑이가 나를 삼켰구나. 소금 장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소금 장수라요. 거기 누구 있어? 나는 기름 장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한테 등잔이 있으니 불을 켜겠소. 불을 켜자 조이가 금방 환해졌어요. 기름 장수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요. 이상한 곳에서 만났네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호랑이가 통째로 삼켰으니. 소금 장수도 슬쩍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참, 그나저나 어디에 사십니까? 나는 태백산에 삽니다. 기름 장수의 말에 소금 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금강산에 삽니다. 그 잠깐 사이에 호랑이가 태백산까지 달려왔나 봅니다. 그때 호랑이는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쿨럭하고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목이 따끔따끔하고 배가 슬슬 아팠어요. 이상하네. 상한 것을 먹었나? 호랑이는 배를 살살 만졌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운동을 좀 해야겠군.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갑자기 달리는 바람에 기름 장수는 등잔불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또 달리나 봅니다. 이리쿵 저리쿵. 두 사람은 달리는 호랑이의 뱃속에서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가 등잔불이 엎어져 호랑이의 뱃속을 이글이글 태우기 시작했어요. 소금 장수가 코를 벌렁거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기름 장수도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호랑이 뱃속에 불이 붙어서 그런가 봅니다. 고기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프군요. 소금 장수의 말에 기름 장수가 껄껄 웃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가 있으니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요. 소금 장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옳거니 여기에 소금도 있습니다. 지글지글 탁탁, 지글지글 톡톡. 고기 익는 냄새가 호랑이의 뱃속에 가득 찼어요. 기름 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베어내자 소금 장수는 그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렸지요. 먼저 기름 장수가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우와, 맛이 기가 막힌데요? 소금 장수도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군요. 한편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뱃속에 탈이 났나? 돌덩어리를 삼켜도 끄떡 없었는데.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땅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강물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벌렁 드러누워 보기도 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호랑이 죽는다. 호랑이 뱃속에서 호랑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기름 장수의 말에 소금 장수도 따라 웃었어요. 하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배를 두드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기름에 지글지글 소금을 톡톡. 이 고기는 무슨 고기? 호랑이 고기. 이 고기를 누가 먹지? 우리가 먹지. 세상에서 제일 맛난 고기, 호랑이 고기. 호랑이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아이고,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마구 날뛰었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났어요.
강을 지나 고개도 넘었지요. 호랑이는 마침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꽈당 꽈당 쿵쿵, 꽈당 꽈당 탕탕. 몇백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커다란 바위는 부서져 자갈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뒤에 소금장수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곧 기름장수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지요. 여기에 길이 있어! 빨리 나갑시다! 기름장수와 소금장수는 어둡고 꼬불꼬불한 길을 힘껏 달렸어요. 사실은 호랑이의 창자 속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빛이 보입니다! 기름장수가 먼저 호랑이 똥구멍으로 빠져나갔어요. 소금장수도 얼른 뒤따라 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 사람이 뒤집어 쓴 똥냄새가 어찌나 고약했던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대답했어요. 지리산이라오! 금강산에서 소금장수를 꿀꺽하고 태백산에서 기름장수를 꿀꺽한 호랑이가 지리산까지 와서 죽은 거예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우와, 정말입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일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골칫덩어리였던 호랑이를 잡았으니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기뻐서 임금님께 몇 번이나 넙죽 절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호랑이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돈을 맺으면 어떨까요? 기름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닮아 똑똑하니 며느리감으로는 최고일 겁니다. 우리 아들도 나를 닮아 늠름하니 사위감으로는 그만일 겁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손을 맞잡고 환히 웃었답니다. 효자와 눈썹 없는 호랑이. 글 이미의 그림 한병호, 교원 출판사.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었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그 산자락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았대. 그래서 두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효자야, 효자. 어머니에게는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어.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 그러자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지 않았겠어?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벙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 그런데 글쎄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사흘 동안 눈이 펄펄 내려 지붕도 들판도 산도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겨울이었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말했어. 얘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산딸기만 먹으면 내 펄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다만. 그러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기어이 산딸기를 찾으려고 말이야. 눈발이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발도 손도 꽁꽁 얼었어. 마침내 더 이상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야. 갑자기 눈앞에 꽃이 가득 핀 작은 밭이 나타났어. 이상하게 그 꽃밭 위로는 눈도 내리지 않았지. 마치 따뜻한 봄날인 듯 그 자리만 말이야. 그 신기한 꽃밭 한가운데 빨간 산딸기가 탐스럽게 열려있지 뭐야. 아들은 산딸기를 정성스럽게 따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지. 이 겨울에 산딸기를 정말로 구해오다니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 아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에이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어야만 낫는 희귀한 병이라네. 호랑이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어.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야.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갔지.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리지 뭐야.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지.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주 간곡하게 말이야.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 아주 정중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야.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췄어. 아들더러 올라타라는 거겠지.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 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지 뭐야. 하나, 둘, 셋 할 동안 말이야.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줬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 절을 했지.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 아니야. 나는 내게서 큰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휙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고 어머니는 거뜬하게 나았어. 그 후 아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귀한 꽃과 산딸기를 장에 내다 팔아 잘 살았지. 왜 그 봄날 같은 꽃밭 있었잖아? 효자에게만 보이는 꽃밭이었거든. 그리고 참, 혹시 눈썹 없는 호랑이를 만나거든 효자를 도와준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